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원장님. 네. 자, 지금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한남동 관저 상황을 실시간으로 네. 오늘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네네. 함께 하고 계신데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쯤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 계속 진짜 그야말로 목이 빠져라 현장을 지켜보고 네. 계십니다. 자, 지금 경찰 버스도 지금 와서 뭐 집회 관리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걸로도 보이고 있는데 네. 경찰의 움직임 우리 특히 네. 이제 경찰 출신이기도 하니까 경찰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일단 오늘 2 시에 체포에 투입될 네, 수사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작전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네, 언론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작전 회의를 했고 지금 끝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음,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작전을 들어갈지, 근데 저는 아직 그 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아직은요. 하지만 예. '모든 준비는 지금 갖춰가고 있는 아,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란 그 말씀은 네. 지금 일단은 오늘 밤에라도 사실은 이게 준비가 된다면 거의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네. 오늘 밤에 아니 주말에라도 이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가능성은 있지만 보통 네. 밤에는 잘 영장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오늘 밤은 깜깜하기도 하고, 네, 네. 밤에는 깜깜하기도 하고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집행을 하지 않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인제 경찰에서는 네. 그전의 계획들을 보면 일단 음.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공수처장, 차장, 본부장 뭐 네. 이런 사람들 소위 수뇌부가 강력하게 막았기 때문에 '들어갈 음. 수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번에는 그 소위 수뇌부들을 먼저 체포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음. 있는 직원들이 와해되거나 동요될 거기 때문에 '그때를 틈타서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아직 어. 지금 박종준 저기 처장은, 예. 네, 지금 뭐 사표를 내서 수리가 네.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박정근 처장은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긴급 네. 체포가 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요. 음. 그다음에 나머지 3 명에 네. 대해서 소위 나머지 수뇌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든 아니면 체포영장을 받든 해서 그 3장 또는 4 장의 체포영장을 같이 가지고 가서 먼저 수뇌부를 체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저는 좀 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지휘부 중에 이 처장, 이 경호처를 이끌고 있는 처장은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경찰에 나오면서 최상목 대행한테 사직서를 네. 제출했고 또 이게 네. 사직서가 수리가 됐어요. 최상목 대행이 수리를 맞습니다. 해버렸어요. 네네. 네. 이거는 경호처 내부 입장에서는 뭐 이 네. 내부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네. '박종준은 경찰로 튀었다.'라고 생각을 어. 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네. 어 이번에 가면 박종준 처장은 예. 긴급 체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갔을 거예요. 사실 음. 긴급 체포가 되어야 하고 될 가능성도 높고, 네. 그래서 본인도 경찰을 했기 때문에 음. 가면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갔을 겁니다. 네. 그리고 사직서도 냈죠. 그거는 그렇죠. 뭐냐면 예. 지금 인제 다음번에 대통령을 체포하러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러 왔을 음. 때 그때 저지하자니 특수공무집행방해 수괴가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그냥 경호실의 문을 열어 주자니 음. 우익한테 십자포화를 맞게 생겼으니까 네. '아, 나 못하겠다. 경찰로 투항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항을 한 거다. 본인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본인으로서는. 네. 그래요? 네. 투항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나 인제 살기 위해서 투항을 했다. 그렇죠. 네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경호처 지금 조직을 보면은 네. '처장보다 차장이 실세다. 김성훈 차장이 그런 실세다.' 얘기가 이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김성훈 차장 차장. 같은 경우에는 네. 통신병과로 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면서 네. 김용현의 눈에 띄어서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았고, 음. 윤석열과도 같이 뭐 술 대작도 하고 하면서 네. 굉장히 쭉쭉쭉 승진을 해서 차장까지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선배들을 다 이제 제치고 거기까지 음. 올라가게 된 사람이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본부장, 경호 본부장이라고 하면 이광우라는 사람도
네. 사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 정권 들어와서 쭉쭉 올라갔고 음. 굉장히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도 내놔야 되는 사람이다. 안 되면 네. 총 쏴, 총 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내부에서 초강경파로 인제 음. 손꼽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처장보다는 오히려 차장과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이기 때문에 예. '처장만 체포했다고 해서 밑에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있고 이런 건 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맞습니다. 메시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밑에 실무관들, 실무 경호관들은 굉장히 좀 지금 동요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음. 지금 이제 윤건영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네. 시선 집중에 예. 인제 메시지가 메시지가 갑자기 나왔죠, 오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네네. 의해서도 지난번 1월 3일 날 첫 번째 집행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차벽을 막 세웠어요, 맞아요. 경호실에서. 예. 6일 동안 차벽 아니 3일 동안 차벽을 세우고 어. 그다음에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 영장을 잠깐 반납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차벽을 풀고 사람들이 막 나왔는데 예예. 네. 그때 그때. 나와서 경호관들이 그 아. 생필품을 사러 갔대요. 왜냐하면 3 음. 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다시 들어가면 또 며칠 동안 갇혀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네요. 물이라든지 먹을 것 생필품을 막 사 들고 들어가면서 예. 소위 현타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인제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자, 이지은 위원장이 이제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밑에서는 흔들리고 있고 '내가 네. 이러고 지금 있어야 되나?' 이런 말을 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성훈과 이광우 이 두 네. 아니 사람의 강경 그 두 대응. 사람뿐만 아니라 밑에 몇몇 부장들이 더 아, 있는 걸로 알고 부장들.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을 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뭐 이제 네. 수행부장이나 아니면 김건희 보좌 뭐 가족부장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로열티가 높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음. 어차피 윤석열이 가면 똑같이 다 끝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뭐 무조건 인제 결사항쟁으로 버티자, 무조건 음. 지키자 이렇게 하는 건데 밑에 있는 경호관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경호관들은 네. 대통령 경호실은 일반 다른 뭐 음. 군이나 경찰에 비해서도 훨씬 더 경호관에 대한 자부심도 세고 충성심도 높고 정신무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네. 자, 흔들리고 있는 경호처장의 사표 제출 수리까지 이어지는 상황. 이게 경호처 내부에 또 어떤 파장을 줄지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 뭐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어제부터 경찰이 네. 대통령 관저 현장 답사를 시작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수도권 소재 광역수사단 안보수사국 기동대에 대규모 동원령을 내린 경찰이 음. 뭐 각 조직별로 현장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좀 네네.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군요, 경찰도. 네. 저는 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 마약수사대나 광역수사대를 음. 대거 인제 체포조로 이제 체포조로 구성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네.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약물에 취해서 날뛰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막 그런 사람들인데 음.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검거해 온 사람들이거든요, 마약수사대는. 네. 그리고 광역수사대도 어떤 뭐 사시미 칼이라든지 강목 쇠파이프 흉기 가진 조폭들을 현장에서 검거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체포 능력이나 검거 역량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다. 음.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쪼끔 음음. 저는 인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 지금은 인제 국수본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음. 어제 그 국수본을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있었습니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경찰 특공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 저는 우발 어떻습니까? 대비를 위해서라도 예. 경찰 특공대와 상당수의 기동대는 필요하다. '예비대로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있고 또 그렇죠. 인제 경호실에서 중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인제 똑같은 정도의 동일 음. 정도의 화력을 가진 그 특공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기동대도 어. 우리 체포조가 있긴 하지만 인원이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색을 쭉 했을 때 '여기 없네.' 이러고 다른 곳으로 인제 공간들을 다니면서 수색을 할 때 그 음. 이미 수색한 공간은
이제 지키고 있어야죠, 뭐 또. 지키고 있어야 예. 되거든요. 예. 그 지킬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1차 집행 때는 1차 영장 집행 때는 음. 바깥에만 기동대가 지키고 있었고 맞아요. 안에 그 공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네. '그 안에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또 한 가지는 소방과 합동으로 현장 안전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 인제 양쪽 다 화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고 뭐 예. 최악의 경우에는 유혈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안전팀을 이제 구성을 하고 전용 통로를 확보를 해서 네. 혹시라도 모를 있을지 모를 어떤 불상사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소방과 함께 불상사 대비하는 이것까지 좀 안전팀. 예 네. 안전팀까지 필요하다. 그 부분 네. 저희가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안전팀도 필요하고 또 예비대 성격이라도 네. 예비대라는 생각을 할지언정 어쨌든 경찰 특공대도 준비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악의 상황 그리고 격렬한 저항까지 다 머릿속에 그리고 전략을 짜야겠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네. 지금 경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꼭 이번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음. 두 번째는 네. 어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음. 저 1차 집행 때 왜 저렇게 준비 없이 음. 갔지? 왜 음. 아무런 작전도 짜지 않고 전략도 없이 저렇게 음. 쫄래쫄래 들어갔다 털레털레 나온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예.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대한민국 음. 경찰이 저 정도 수준 아닌데 네. 그리고 스크럼 짠 사람들 쪼끔씩 떼내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데 4인 1 조로 떼면 잘 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음. 경찰이 항상 진압작전 했을 때 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나왔지?' 이런 음.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도 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음. '저거 우리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랬지? 왜 작전도 없이 전략도 없이 네. 갔지?' 이런 아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성공시킬 음.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는 더 인제 전략적으로 준비를 네. 하고 있고 인원 면에서도 뭐 지난번은 뭐 150명 네. 정도 네. 공수처 직원 빼면은 120명 정도 경찰 특수단이 들어간 셈인데 지금 네네. 그거보다는 뭐 10배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예? 지금 언론에 보니 뭐 8 배, 10배 이런 이야기들 예. 나오더라고요. 한 1,000명 이야기 1000명. 나오던데 네네. 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인 1 조로 네. 뜯어내고 뜯어내고 네 어 그다음에 그러면 대열이 무너지면 그 그렇죠. 안으로 이제 체포조 들어가서 수색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인제 이 스크럼을 와해시키고 뜯어내는 입장 또 그리고 네. 수색하러 바로 이제 들어가는 인원들 네. 체포조 들어가고 체포조 이런 것들 네. 다 이제 분담이 돼서 준비를 해야겠군요. 저 맞습니다. 위치마다. 실제로 예 작전을 짜면 그걸 음. 다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인제 심리전을 할 협상팀들도 아 필요한데 심리전. 네. 가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인제 뭐 선무 방송이라든지 설득하는 음.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물론 그 경호처 사람들은 심적으로는 많이 동요가 되더라도 "저 그냥 투항할래요."라고 손 털고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이고 네.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인제 힘들어지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음음. 그렇게 대놓고 "나 못하겠어요."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우리 체포에 응해 준다면 "그런 부분 나중에 다 정상 참작하겠다."라고 하면 음. 서로 인제 눈치 보면서 슬슬 풀 것이다. 막 아. 격렬하게 저항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리전이 무엇보다 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젠가요? 경찰 국수본에서 네. 경호처 쪽으로 그전 1차 집행 때 격렬하게 저항했던 29 명에 대해서 음. 신원을 파악해 달라는 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 다 체증했어. 니네 격렬하게 음. 저항하는 공무집행 방해하는 사람들 얼굴 다 찍어 가지고 아마 그 공문에 사진이 다 첨부돼 있을 거거든요. 아. 너네 29명 우리가 다 예. 체증했다. 니네 이번에 하는 거 봐서 입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네. 있다."라고 보낸 거거든요. 이것 또한 그 음. 안에서 소문이 날 겁니다. "야 옆에서 그렇겠네요. 막 반항하던 그 선배 얼굴 찍혀 가지고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되게 생겼대." 예. 이런 식의 소문이 들게 되면 이게 인제 실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도 심리적으로 네. 이제 동요를 시킬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요. 뭐 인제 6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네. 6명 그 사람을 딱 확인해 달라 이 자체도
커다란 심리적 압박이 될 거고 네. 네. 심리전도 준비를 해야 된다, 경찰에서. 네네. 자, 이 체포 작전 이번에 성공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다각도로 완벽하게 전술과 전략을 준비를 하는 경찰. 이거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이게 혹시 좀 길어지고 체포 작전이 시작됐는데 좀 네. 저항이 격렬해서 길어지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일단 음, 그 저지선을 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지선 다 뚫고 다 체포를 했는데 네. 정작 들어가 보니까 윤석열이 없다. 아무리 찾아도 음, 없고 어디로 도주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네. 할 건지 플랜 A, B, C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음,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각 그래요.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그 네.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경찰에서. 음,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대비를 하고 있고 위치 파악도 분명히 또 해야 될 네. 것이고 네네. 그제 이제 저희 오마이 TV가 단독 포착한 모습을 보면 관저에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 볼 수가 그거 너무 있었는데 박수 쳐 드리고 싶어요. 오마이TV에서 어떻게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음, 저는 인제 고발했다고 들었는데 네. 오마이TV를 어떻게 고발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면서 '사실은 윤석열이 오마이TV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일부러 그 앞에 나타난 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찍으셨더라고요. 예. 참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다 네. 이게 다 오마이 TV 시청자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함께 네네. 저희가 현장을 지켜주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이런 이 단독 이 네. 촬영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뭐 날이 더 어두워졌어요. 다 이제 네. 어두워졌는데 오늘 밤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일 뭐 주말 사이에 충분히 이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왜냐하면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극우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네. 그야말로 백골단까지 등장할 정도로 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더 그렇죠. 이상 네. 놔두고 이게 세력이 더 커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포가 빨리 일어나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 우리 국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윤석열이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음, 본인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게요. 법적으로 잘못됐고 이 네. 체포영장은 뭐 무효고 그다음에 예. 니네가 중앙지법에다 영장 다시 청구하면 그때는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마치 협상을 하듯이 음. 그리고 마치 정당한 체포영장이 잘못된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주장. 그러면 인제 또 우익 극우들이 또 결집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음. 극우들을 준동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인제 국수본에서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냥 마냥 이냥저냥 그냥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짜 그리고 체포에 가장 적합한 그 인제 상황을 따져서 지금 '날짜를 고르고 있을 음. 것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장이라도 빨리 체포영장 집행해야 된다. 이 네. 말씀 가슴에 새기게 되는데 자, 끝으로 지금 이 시간도 어둑어둑해진 이 관절을 지켜보면서 "언제 체포하나? 빨리 체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네. 크더라고요. 사실은 음. 인제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걱정을 대신해 주는 건데 그렇죠. 국민들이 다 나와서 지금 나라 걱정을 다 하고 계시고 네. 생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게 말입니다.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음. 저도 진짜 정말 한마음으로 빨리 체포가 돼서 우리나라가 빨리 내란이 종식되고 다시 네. 국격이 살아나는 음. 그런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인터뷰 요청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